안녕, 주린이 친구들. 주린이 친구들의 주식 동반자, 주식하는 전선쟁이, 주식공무원 쌤이야. 어제는 이번 달 들어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뭔지 알지? 주식공무원 시황 매일 들었던 친구들은 잘 알 거야. 바로, FOMC,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 인하 발표 소식이 있었는데, 시장의 기대대로 0.25% 금리 인하가 있었어.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어땠냐고? 금리 인하가 있기 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강보합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이 꼴이 보이지? 이 금리 인하가 있었던 이후에 이렇게 급격하게 꼬리를 만들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장 막판에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 이상하지? 금리 인하가 됐는데 왜 주식이 폭삭 내려앉았을까? 그건 뭐냐면 이번 금리 인하는 사실 지금 시장에 선반영되어 있었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 그런데 시장이 요구한 것은 사실은 이번에 금리 인하보다 앞으로의 금리 인하, 즉 앞으로 이제 그 어떤 그 연준의 재정이라던가 아니면은 경기 부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기대를 했었던 거지.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전에 앨런 그리스펀 옛날 전 연준 의장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 그런데 이번에는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발표가 싹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경기 확장을 위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겠지만 앞으로의 금리 인하는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가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만 한 거야. 이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한 번 더 이제 트윗에다가 원래 요즘 트럼프하고 그 파월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 트럼프가 트윗에다가 연준하고 파월을 다시 한번 비판을 했어. 내용은 이래. 파월과 연준은 이번에도 실패했다. 배짱도 없고 비전도 없고 감각도 없다. 이러면서 이제 연준을 싸잡아서 욕을 했는데 그동안 사실은 초저금리나 마이너스 금리가 필요하다고 연준을 계속 압박했던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화가 난 거지. 근데 나는 전에도 좀 이야기했지만 연준의 입장을 지지하는 편이야. 왜 그러냐면 나도 연준을 100% 신뢰하거나 그러진 않아. 왜냐면 연준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집단이기 때문인 거지. 아직까지도 연방준비위원회가 미국의 어떤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하는 주린이 친구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 연준을 100% 신뢰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떤 정책 결정을 내릴 때는 나는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어떤 숫자라던가 근거에 어떤 기준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번에 연준이 발표한 어떤 미국의 GDP 성장률을 보면 이제 하반기 성장률을 보면 2.1에서 2.2로 조금 상향하는 모습을 보였거든. 그러니까 이제 GDP 성장률을 상향했다는 것은 미국 경기가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거고, 경기가 나아지는데 굳이 연준의 입장에서는 추가 경기 부양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는 내가 전에 들었던 친구들은 알 텐데 7월 달에 IMF에서 발표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 IMF에서 올해 3분기, 4분기 경쟁의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때 아시아라던가 유럽은 전부 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어. 그런데 미국은 그때 2.3인가? 2.3인가에서 한 2.6으로 0.3% 정도 올려잡았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거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전 세계 경기와는 좀 따로 놀고 있다. 왜냐면 셰일가스 잘 나오지, 내수 좋지, 또 고용지표 좋지, 소비 좋지 이렇기 때문에 미국 경기는 경쟁 성장률을 그때도 올려잡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잡는 것과 IMF가 잡는 것이 크게 다르지가 않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앞으로 당분간 어떤 새로운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연준이 추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명목이 좀 적어진 거지. 실질적으로 그 점도표를 보면 금리 인하를 요구를 한 사람과 금리 인하의 동결을 요구한 사람과 금리 인하의 뭐 오히려 이제 상승을 요구한 사람들의 비중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연준도 앞으로에 대한 어떤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아니 금리 동결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커졌다는 것이 이제 시장에서는 별로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야. 뭐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당연히 영향이 있을 거고 전번에 하느니 9월 달에 금리를 동결을 8월 달에 9월 금리를 동결을 시켰잖아. 근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금리 인하가 0.25% 정도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어제 우리 시장에 두 가지 뭐 좀 이슈가 있었는데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2일 연속 어떤 테마가 연결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 그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테마주들이 이틀 연속 뭐 점 상한가를 간다던가 아니면 상한가를 기록한다던가 뭐 내지는 아니면은 20% 이상의 큰 상승을 보인다던가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처음 초도 효과에 비해서 상승률은 조금 적은 거야. 그리고 그거는 내가 이야기했잖아. 지금은 이제 기대감에 막 우후죽순으로 무분별하게 모든 종목들이 상승을 하지만 종목에 대한 어떤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지.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하면서 우리나라 그 코스피 시장이 9일 연속 해가지고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어. 우리나라 시장이 9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은 좀 낯설다. 왜냐면 이제 그 7월하고 8월 달에 특히 이제 7월 하순에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잖아. 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일 때 포기했던 어떤 그 주린이 친구들은 무지하게 많을 거야. 이때 뉴스 한번 살펴보면 뭐 아래 공포, 리세션, 뭐 경기 침체, 경기 하락 이런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마음에 뭐 손절하고 지금은 이제 손가락 빨고 있는 거지. 단단해져야 된다? 내가 또 단단해져야 된다 하면 이상한 생각하는데, 음란마귀들 말이야. 거기 말고 마음 말이야, 마음. 특히 주식 투자를 처음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졌어. 이게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 등을 투자를 하다가 이제 주식시장으로 넘어온 친구들이 이제 되게 많은 거야. 실제로도 그래. 근데 비트코인하고 주식 투자는 좀 다르다. 주식 투자는 비트코인처럼 하면 안 돼. 뭐 일단 뭐 주라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만들어낸 말인데 워라벨은 들어봤지.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고. 주라벨은 주식과 라이프 밸런스 이렇게 내가 그래서 일상과 주식을 좀 균형을 좀 맞춰야 한다는 얘기인 거고 뭐 여러분들이 연락에 주식시장 들여본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오르거나 내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제 관심은 가지되 뭐 일상과 주식의 밸런스를 좀 맞춰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 공무원 같은 사람이 좀 존재를 하는 거지. 또 이제 단기전이 아니라 초장기전이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면 안 돼. 뭐 나랑 같이 하는 회원 중에서도 좀 사실은 좀 급한 친구들 많잖아. 왜냐하면 뭐 그 짧은 시간 서비스 이용하고 한탕하고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이번 같이 슬픈 엇박자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 뭐 주사위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이 몇이나 돼? 혹시 알아? 당연히 6분의 1이지. 그런데 주사위를 지금 내가 6번을 던졌어. 6번을 던졌는데 반드시 1이 나올까? 그렇진 않단 말이야.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던져야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의 경우의 수가 수렴을 하는 건데 한 번 던져가지고 뭐 딱 6번 던져가지고 주사위가 6분의 1의 확률이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야구도 똑같아. 예를 들어서 3할을 치는 뭐 타자가 있다고 치자. 야구 선수 중에 이 선수가 3할을 치는데 그러면 세 타석 나와서 무조건 한 타석을 안타를 쳐? 그렇지가 않다고. 안타를 몰아칠 때도 있고 뭐 10타석 연속해가지고 안타를 못 칠 때도 있어. 하지만 그 1년으로 보면 그 선수 타율은 3할 타자인 거지. 또한 이 타자가 좀 더 좋은 타자가 되려면 1년 뭐 연속 3할이 아니라 뭐 은퇴할 때까지 평균 타율이 3할 이상이면 훨씬 더 좋은 타자인 거지. 뭐 주식 공무원도 역시 주식을 길게 보고
수익금이 우상향하는 이런 어떤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나랑 주식하는 동안은 최소한 마음을 좀 조급하게 먹지 말고 슬픈 엇박자를 만들지 않길 바래. 국제유가는 그 트럼프가 이제 이란에 대한 어떤 공격 대신 강력한 제재를 시사를 했거든. 그래서 국제유가가 조금 더 상승을 했어. 어저께 내가 이제 흥구석유 등 이런 그 종목들 이야기 해줬잖아. 이런 종목들이 어저께도 이제 10% 정도의 하락을 보았는데, 오늘도 역시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어. 그 급등한 종목들 내가 따라가지 말라고 했잖아.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보유자의 영역인 거야. 보유자의 영역. 그리고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는 추가 확산이라는 뉴스는 나오진 않았어. 하지만 아직 감염 경로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사실 좀 보이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오늘도 조금 위아래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거야. 근데 하여튼 우리 같은 기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제도 내가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쫄 필요는 없어. 왜냐면 이틀 동안에 거의 60% 정도의 지금 수익이 난 구간이잖아. 그러면 오늘 매수를 하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관망하면 돼. 사실은 쫄리는 놈이 파는 거지 뭐. 근데 장중에 대응하려면 어떻게 되겠어? 응? 주식공무원 시황이라던가 아니면 주식공무원이 전해주는 이야기 먼저 빨리 들어야겠지. 그러니까 주식공무원 채널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하고, 궁금한 점은 댓글 통해서 남겨주면 주식공무원이 친절하게 이렇게 댓글 달아줄게. 준일 친구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고, 오늘 벌써 목요일이다. 주말권이지. 이제 하루만 더 버틴다는 표현이 뭐하지만 버티면 이제 또 금요일 또 주말이고 휴식이고 이러니까 오늘도 화이팅하고, 주식공무원 아까 얘기한 이야기들 다시 한번 꼭 정리하길 바래. 지금까지 주린이 친구들의 주식 선생님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 쌤이었어. 오늘도 화이팅하고 빠이빠이 짜잔.